자, 심층 인터뷰.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애널리스트. 소개가 필요합니까? 다 아시는 분인데. 강하나 전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버라고 하더라고요. 원리버. 원리버. 학교로 돌아가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올 초에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비 박사님. 뭐라고 불러야 돼? 강하나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고 종목을 하나 지른 게 있는데 물렸죠? 올 초면 뭐 엄청 수익이 많이 났다가 엄청 진짜 그러니까 초 대박이 났다가 수익 날 때 딱 팔아야지. 야 그게 야라니요 저기요. 또 열받게 하네 지금. 지금 좋은 분 모셔놓고 품격 있게 진행합시다. 그래. 그래서요. 그래서 AS 받으려고 딱 이제 보고서가 안 나오나 봤는데 학교로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AS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고 AS 한번. AS는 이제 방송 마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를 떠나셔서 이제 학교로 가셨으니까 네. 원래 계셨던 곳에서는 좀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좀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셨으니까 좀 시원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기는 한데요. 너무 이게 섣부르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 바닥 다 좁으니까 좁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그냥 보고서 이렇게 쓰셨길래 좋아 보인다.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니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거의 그럼 사지 말아야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사요? 근데 뭔가 좋아 보인대요. 뭔가 좋아 보인대요. 리포트를 잘 쓰시나 보네. 아니 뭔가 이게 바이오가 홀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10배 20배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10배 20배 갔어 올 초에. 뭘 사셨길래? 아니 몇몇 종목이 10배 몇몇 맞아요. 의료 AI 쪽은 의료 AI 10배 쪽은 갔었죠. 사실 2차 전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있나? 안 살 수가 있겠어? 3% 진행자답게 좀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그 지적인 좀 망각하고 있었네요. 카카오 물려 있지만서도. 자, 그러면 현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키워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의료 AI는 계속 가져가되 그냥 뭐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의료 AI는 장투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당뇨 비만은 올해 너무 핫 트렌드라서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미용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바이오는 실적 안 나온다고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미용 쪽 수출 많이 증가하는데 위주로 좀 보자라고 하고 사실 이제 바이오에 있어서 연구개발 비용도 제일 투자를 많이 받고 신약도 제일 많이 나오고 빅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항암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중에서도 최근에 좀 제일 인기 많은 게 표적 항암제, 표적 치료제 쪽. 그래서 뭐 이제 ADC나 아니면 이제 보로노이가 했던 표적 항암제 같은 거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SITC인가요? 뭐 내일. 내일이에요? 네. 내일부터 SITC예요. 11월 3일 미국 시간. 나는 왜 지난주로 알고 있었지? 초록 공개가 그러니까 초록 공개랑 기대감 반영이 이제 저번 주부터 딱 시작했어요. 금요일. 아니, 그러니까 초록을 공개한다라고 해서 뭔가 막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몇몇 종목만 이렇게 애초에 SITC에 참여하는 기업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이제 면역 항암 학회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를 해야만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항암제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면역 항암 학회라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보니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좀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번 주 지나면 또 약간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거기가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빠졌어서 그렇죠. 오히려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안 됐었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소멸로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는 기대감이 없는 주가다. 라고 해서 요즘 많이 안 빠지는데 그 학회로 인해서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은 거의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아까 이제 가장 좀 괜찮을 거라고 보셨던 의료 AI 장기적으로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의사를 대체하거나 대체는 못하죠. 의사를 대체하신다는 표현은 안 하셨고 그 많은 것 중에 쳐내고 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 네네. 그런 의미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약간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거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일단 정확도나 그런 부분의 민감도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논문 같은 걸로도 이제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랑은 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가 쌓이는 뭐 수준이나 그걸 정제해내는 기술력도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원래 많은 기업들이 진단으로 돈을 못 벌었었던 과거 대비 진단으로 돈을 벌 수 있다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부들의 진단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고 진단에 대한 투자도 좀 바뀌었고 진단이 돈을 벌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인식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의료 AI 기업들 중에서 진단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의료 AI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나 혹은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건강보험 적용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6일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JLK의 뇌졸중 진단.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진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사들도 나를 보조해 주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와이낫이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뭐 이거 되겠냐, 믿을 수 있겠냐. 근데 이제 내가 쓰는 거니까 이제 자기도 편하고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환자를 진단하는 거 이외에도 동반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항암제를 만약에 개발하는 기업과 내가 파트너십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항암제를 개발하는 빅파마와 그런 의료 AI 진단을 개발하는 기업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뭐 변이가 있다든지 좀 특정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어떤 환자에게는 어떤 약이 더 잘 될 거예요를 동반 진단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시스턴트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도 나한테 더 잘 맞는 약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의사들도 더 좋고. 그래서 이게 동반 진단을 통해서도 요즘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말고 해외 기업들은. 네. 근데 결국은 그것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지. 소프트웨어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완전 뭐 탑티어 찍은 기업들은 잘 없고 그 미국이 또 가만두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루닛이나 뭐 뷰노나 이렇게 대표되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로서의 그리고 AI 의료로서의 글로벌적인 절대 강점, 절대 경쟁력 이게 있어요? 일단 최근에 뭐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된 뭐 뷰노나 뭐 JLK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고요. 루닛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이랑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일본 정부랑도 계약을 맺어서 건보 적용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좀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원래 좀 강점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고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의료 AI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빅테크들이나 빅파마들이 자체적으로 별로 안 해요. 오히려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을 하는데 이런 의료 AI, 그러니까 진단이나 혹은 뭐 신약 계열 플랫폼 이 두 가지 분야를 봤을 때 그 큰 기업들이 자기가 안 하고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나요? 그 이유가 그것보다는 이제 스타트업들의 생각이나 기술력이 오히려 더 공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빅테크들도 내가 직접 이걸 다 해서 고생을 한다기보다 그냥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같이 가져가자. 잘하는 애한테 돈 주고 사겠다. 살 수 있고 같이 좀 돈 주고 이용하겠다. 같이 좀 기술력을
그거 보죠. 그러니까 뭐 루닛이나 뷰노처럼 저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중국 기업이 똑같이 루닛이랑 뷰노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서 거기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와 특히나 환자라는 거는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그게 예민합니까? 근데 중국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데이터 때려받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중국 기업이 똑같이 나왔을 때 딥러닝에서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은 거기가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뭐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데이터만 많다고 마냥 잘 만들었으면 이미 미국이 다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일단 이제 뭐 각 기업마다 기술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질환별로 자기 기업이 특화인 부분이 또 달라요. 루닛은 암인 거고, 뷰노도 뭐 암이나 이제 뇌질환이 있는 거고, 뇌졸중은 이제 뭐 JLK인 거고, 이게 특화되어 있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중국이 데이터가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일단 중국 이외 국가가 어디가 쓸까 했을 때는 아직은 없죠. 잘 모르겠어요. 환자는 많은데 신뢰는 없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당뇨 얘기해야지. 비만.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난리가 났잖아. 그렇죠. 실적도 뭐 어마어마하고. 맞습니다. 사실 당뇨 때문인가요? 비만 때문인가요? 둘 다죠. 둘 다 관리 질환이고. 비만 때문인 것 같은데. 뭘요? 비만 치료제. 이것 때문에 사실 당뇨약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실적만큼 올라갔을 텐데 비만을 정복을 정복이라는 표현 정복은 안 됐죠. 어차피 관리 질환이고 끊으면 바로 요요 옵니다. 뭐 계속 먹으면 되니까. 주사예요. 계속 주사 맞으면 되니까. 근데 한 달에 150만 원인데 가능한가요? 150만 원. 한 달에 좀 괜찮은 휘트니스 150만 원 하지 않나요? 삭센다가 좀 싸고. 근데 뭐 150만 원이어서 좀 비싸긴 한데 지금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연구가 지금 덜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효능 대비 너무 적으니까 이게 뭐 부작용이냐 이러는 것 같아요. 뭔데요? 아니 뭐 메스꺼림. 아니면 뭐 술 많이 먹어도 두통, 뭐 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게 대박을 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여기 도전장 내밀어서 좀 비빌 수 있는 혹은 앞으로 비빌 가능성이 왜 웃음 치시죠? 왜 한미약품 지금 한국형 GLP-1 해가지고 임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당연히 잘하고 계시죠.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게 하겠다는데.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쓰기에는 당연히 뭐 좋겠죠. 그런데 이제 뭐 글로벌리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대규모 임상도 필요하고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FDA 노하우도 필요하고 혹은 뭐 로비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당뇨 비만 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권에서 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시아권 사람들은 좀 많이 날씬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가 굉장히 체형이 그렇고 다들 좀 식습관 자체가 좀 그러니까. 좀 달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뚱뚱한 사람이 정말 많이 없잖아요. 해외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훨씬 크고 미국 남미 이런 데가 진짜 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은 국내 그런 얘네들이랑 비비지는 못하더라도 얘네가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은 있습니까? 이제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게 이런 GLP-1 유사체들의 단점이 투여 주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 비싸기도 하고 귀찮은 것보다 싫죠. 주사를 내가 놔야 되는데 그것도 싫으니까 그 투여 주기 늘려주는 기술 그 정도면 이제 빅파마들이 사갈 수 있겠구나 싶은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 한 달에 한 번, 한 달, 뭐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좋네, 늘려주는 기술 보유하고 있는 뭐 펩트론이나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올해 많이 올랐죠. 특히나 펩트론은 유럽사와 뭐 미국사에서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실사 완내 만에 하면서 좀 더 많이 올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팔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실사가 그래도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당뇨랑 비만으로. 그걸로 당뇨 비만 치료제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되게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경쟁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바이오텍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암제 이런 약 하나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약? 이런 약 하나. 여기서요? 여기서 하든 네. 우리 집에서 하든 하나 해야 되는데.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 정말. 거의 다 되면은 저 좀 알려줘요. 투자. 자, 알겠습니다. 항암제 쪽 볼게요. 개인 유튜브도 하세요? 아, 네, 하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브 통해서 항암제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 요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이유는 뭐고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일단 항암제 시장이 매년 연구개발 비용도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신약도 매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 좋은 약이 나올 때 시장이 커지는 게 조금 좀 주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좋은 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커질까? 내성이랑 변이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이고. 암이요? 네. 암은 이제 특징이 내성과 변이가 많이 생긴다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암종 중에서 한 반 정도밖에 우리가 제대로 된 약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돈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커지니 빅파마들의 파이프라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좀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도 임상 진전이 됐을 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삼성서울병원이 최근에 암병원 세계 5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럼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우리나라 그래도 암에서 뭐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암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 암 이제 치료를 기술력도 잘한다라는 잘하고 건가요? 수술도 잘하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손이 섬세하니까 수술도 잘하고 이제서야 좀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레이저 티닙이나 뭐 혹은 다른 항암제 기업들도 좀 임상 진전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 이제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런 걸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을 좀 콕 집어 주신다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 중 ABL 바이오가 있을 것 같고요. ABL 옛날에 엄청 물렸었는데. 아유. 네. 근데 이제 그거 샀다 내가 암 걸리게 생겼어. 사람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항암제 기업 살 때 물리시면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항암제 기업이나 그런 쪽은 투자하는데 뭔가 뭐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임상이 뭐 들어가기 전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상을 완료한 다음에 투자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암학회 전에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연구하신 게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화끈하잖아요. 그냥 학회 전에 학회 초록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실적 발표 전에 팔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물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게만 한다기보다는 또 좋은 방법은 학회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만약에 K세론이다 하면 그것도 전 또 기회라고 봅니다. K세론이 뭐예요? 네, 이제 뭐 셀론 뉴스. 뉴스 나오면 셀론이라고. K셀론. 네. 그 학회에 좋은 내용 나오고 주가가 와장창 떨어지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면 그것 또한 기회지 않을까 싶고요. 뭐 ABL 바이오는 플랫폼 기업이고 레오캠 바이오도 최근에 제일 인기 많은 ADC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로노이를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보로노이. 네. 보로노이. 아니에요. 저 이제 관심 종목이 있어서. 보로노이. 네, 근데 이제 뭐 보로노이도 엄청 핫했었죠. 네, 핫했었고 데이터도 좋게 나와서 내년 뭐 에스모쯤에서는 이번에 임상 진입한 것도 데이터 나오니 간략하게 어떤 기업인지 살짝만. 이제 표적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표적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AI 신약 개발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어서 설계를 잘하고 그래서 그걸로 도출해낸 후보 물질 많이 판 이력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 그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이제 그것도 팔고 이제 뭐 보로노이, ABL 바이오, 레오캠 바이오는 이제 사실 큰 회사들이니까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최근에 보지 마. 최근에 9월달에 82,000원 갔다 지금 36,000원. 맞아요. 저게 왜 그래요? 저런 종목이 수두룩해 지금. 근데 사실 바이오가 50%
평균 50%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와, 야수. 근데 더 빠진 거죠, 보로노이가. 오. 이제 보로노이도 학회 이후에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이제 유상증자 끝나고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이게 좀 대주주가 지분을 판 게 아니라 이제 뭐 사임을 하면서 그게 뭐 팔았다는 걸로 인식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대주주가 팔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주식을 파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니까 약간 이제 애널리스트의 시각과 연구하시는 시각과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이런 바이오텍이나 이런 쪽은 사실 증자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요. 맞아요. 올 상반기에는 루닛이 증자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해버리고 뭐 장 안 좋을 때는 증자한다 그러면 주가가 박살나버리고 네.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널리스트 생활도 좀 하셨으니까 약간 이 바이오텍의 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연구하려면. 어쩔 수 없죠. 네, 돈이 들어가니까. 현금이 발생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길게 본다든지 뭐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준다. 뭐 이게 사실 큰 의미 없다. 증자하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모든 자금 조달이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자, 언제 조달을 하느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할 때 대주주가 얼만큼 참여를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자신이 있다면 네.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유상증자 금액도 좀 봅니다. 금액을 보고 그 금액을 어디에 쓰는지를 공시에서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안 보면 네. 사실 다 연구개발 비용이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하겠죠. 연구하고 회식하는 것도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판관비 뭐 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임상 데이터가 언제 발표되느냐 그것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상 데이터 발표와 유상증자 그 기간 그 오묘한 시점도 확인을 해야 봐야 돼요.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상증자를 같이 하거든요. 네. 뭐 루닛이랑 보로웨이가 둘 다 유무상증자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은 좋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양아치들은 유증만 하나요? 무증 안 하고? 아니요, 뭐 그건 양아치는 아니고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수주가 나온다든지 혹은 좋은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만 좀 배워가 다 내용이 어려워서 하나만 배워간다고 하면 요게 뭐예요? 또 다른 빅 트렌드로 ADC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ADC 기술 요게 뭐예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냥 표적 치료제 중 하나인 건데요. 네. 이제 약을 암세포로 완전 다이렉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약물항체 접합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살상 능력이 굉장히 좋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ADC라는 기술이 3대 아마케인 ACR, 아스코, 에즈모가 있죠. 네. 근데 아스코랑 에즈모에서 박수갈채를 받은 기술인 거고 빅파마들이 나는 차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ADC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언급한 만큼 되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올해 라이선스 계약이 제일 많았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암에만 이 약이 갈 수 있도록 다이렉트하게 쏜다고요? 택배로 보내나? 그러니까 이게 특이성을 가진 항체에다가 정말 이제 살상 능력이 있는 약물을 붙여가지고 이제 바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독성도 좀 있는 게 약간은 아직 아쉬운 부분. 근데 효과는 있어요? 이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지금 에너트라고 유방암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유방암 항암제 중에서 진짜 이렇게까지 유효성이 잘 나온다고라고 할 정도로 객관적 반응률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 항암제 이외에 다른 암종에서도 ADC를 사용한 항암제의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걸로 엮인 우리나라 기업은 뭐가 있어요? 레오캔바이오랑 뭐 피노바이오, 비상장바이오, 비상장에 이제 피노바이오가 있고 또 사실 에빌바이오도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삼성바이오직스도 ADC 생산을 위한 그런 ADC 기술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C가 이제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 미리 이제 ADC를 만들 수 있게 기술을 가져온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련된 기업이다. 왜요? 너무 어려워 이거. 바이오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좋은데. 나는 어차피 공부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 어차피 공부해서 살 거 아니니까. 레고캠 바이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지금 뭐 시청자 많이 빠진 게 사실은 요게 바이오에 대한 여론과 시장의 관심도 이런 거를 좀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바이오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2015년 16년도에 HLB 뭐 이게 그 HLB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막 그때 코스닥이 막 40% 올랐어 지수가 제약 바이오 막 올라가면서.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와장창 다 무너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크고 사실 실적도 나오는 쪽은 나오지만 지금 마땅히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뭐 삼바, 셀트리온 뭐 요 정도 제약의 뭐 한미약품 유황약 이런 거 빼놓고 그렇죠. 그런 뭐 워낙 그런 건 제외하고 이렇게 잘 없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다 오해다. 오해 아닌 돈을 못 벌긴 하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럼 벌 수 있다. 꿈으로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꿈과 희망을 주셔야죠. 근데 이제 의료 AI는 그래도 해외도 어차피 적자인데 해외 기업들 지금 대장들도 적자인데 뭐 우린 양반이다. 같이 적자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고 개화기고 그 개화기의 초입에 다 같이 서 있는 것이니 이게 오히려 가능성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럼 지금 요이땅 하면 우리가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해도 뭐 초입 단계니까 크게 밀리지 않겠죠? 대한민국이 뭐 그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라서. 바이오. 나중에 바이오. 나중에 봐요. 그 지금 제약 바이오가 못 가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9월 정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맞아요. 내내 저희 2차 전지 살짝 죽을 때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죽으면 바이오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몇 달째 그러는데 사실은 뭐 바이오 종목들은 전혀 반응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선결 조건 혹은 뭐 어떤 분위기 혹은 뭐 타이밍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뭐 매크로죠. 그 고금리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빅파마들이 쇼핑을 많이 할 때 돈을 많이 쓸 때 바이오텍들을 많이 살 때가 원래 이제 바이오의 호황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반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원래 특정 의약품이 나올 때 그 의약품의 시장 전망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바이오텍들의 경쟁 구도가 그 아랫단에 있는 바이오텍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원래 바이오의 호황기 중 하나의 요소인데 그런 건 다 있어요 지금. 혹은 이제 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때 그게 다 나왔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뭐 매크로적인 이슈 어느 정도 반영됐고 앞으로 좀 호재 나왔을 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반등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초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게 사실 굉장히 핫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뭐 나올 만한 후보 뭐 약품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진짜 당뇨 비만도 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나온 지가 치매 치료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약간 후보 중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아두카누맙은 이제 망했고 아두카누맙 망했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이제 나와서 망해서 어떡하지? 뇌질환 망하나 이랬다가 이번에 레카네맙이 올해 승인이 됐죠. 올해 승인이 되면서 이제 보험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뇌 스캔을 하지 않으면 처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뇌 스캔이 $5,000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이제 보험 적용이 됐어요. 10월부터. 그리고 이제 레카네맙의 SC 제형이 내년 1분기에 승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SC 제형이면 피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1분기에 나오고 일라일리의 도나네맙도 내년 1분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에 있어서도 한 번 더 트리거가 돼줄 수는 있겠다. 이 약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부분에서 좀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면 알츠하이머 쪽도
한 번 더 시장 전망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좀 치료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너무 슬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병이니까. 사실 비만이 문제가 아니야. 원래 당뇨로 나온 건데 그 비만으로 효과가 있어서 쓴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표적 항암제 그리고 뭐 ADC, 의료 인공지능 그리고 당뇨 비만 치료제랑 같이 엮일 수 있는 거 이거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했을 때 리스크 대비 가장 확률이 좋은 거를 순서대로 매겨주신다면? 지금요? 줄 세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저는 근데 미용기기도 좋아합니다. 미용기기.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사실 어른들은 실적 안 나오면 안 봐. 이러시기 때문에. 근데 실적 안 나오는 게 더 핫한데. 갈 때는 진짜 실적 안 나온 애들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간다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적 나온 애들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이거 10배 때려 20배 때려 30배 때렸는데 실적 안 나온 애들은 그런 거 없거든. 그냥 감으로 가는 거니까. 꿈을 먹고 가는 거거든. 로켓처럼. 오케이. 그래서 뭡니까? 피부 미용.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의료 AI 의료 AI 그래도 지금 주가 어차피 애널리스트 아니니까 종목 하나 던져주고 가세요. 저요? 뭐 그거 컴플 이슈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마음 편한 걸 루닛이죠. 이거 뭐 루니 엄청 봐요. 17만 원에서 20 얼마. 25만 원에서 25만 원. 근데 또 최근에 다시 많이 올라서 이틀 동안 거의 막 30%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고 루닛이 그냥 마음 편하고 사요? 아니 근데 루닛 시총 너무 크다. 시총 조금 작은 걸로. 왜 그렇게 작은 거 좋아하세요? 1조 넘는 거는 우리 안 하거든. 우리 투자자들은 1조 넘는 거 안 하니까 좀 작은 걸로 하나 또 던져주고 가세요. 뭐 사실 JLK가 비용이 좀 적은 편이라서 이제 그냥 탑 1, 2를 그냥 해버리셨네. 루닛 JLK. 사실 너무 작은 데는 쉽지 않아요. AI 진단도 이제 뭐 해외 인증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데보다는 그래도 이 회사들이 낫지 않나 싶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아까 매크로적인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의료 AI 쪽이랑 바이오 쪽이랑 어떤 게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이오. 그래요? 그래도 의료 AI는 금리 인하 안 했을 때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뭐 좋은 이슈 계속 나왔고 같이 갈 텐데 바이오는 빠진 게 너무 크고 해외 바이오 ETF도 지금 다시 바닥으로 돌아갔거든요. 올해 반등했었던 게 다 빠졌어요 다시. 그래서 바이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 ETF도 저는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이스님이 시총 1,000억짜리 추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분 유튜브 가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 오케이. 그럼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뭐 트렌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지금 주가에서는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드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트렌드에 부합하는 빅파마들이나 해외 큰 기업들이 좀 관심이 있을 법한 기업들은 그래도 지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 딱 분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바이오 투자하세요? 저는 근데 지금 다 물려있죠.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전 그래서 가끔 악플 달리면 야 내가 더 물려있어라고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오히려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많이 투자는 안 합니다만 어차피 다 물려있습니다. 너도 물렸고 나도 물렸고. 그거 물릴 줄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한번 물리면 어때? 이런 거죠. 왜요? 물리면 어때? 놔두면 올라가는데? 전 장투니까. 장투면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회사는 제가 정신승리 아니죠. 이상한 회사는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나요? 진짜 데이터 보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말하는 것도 약간 달라요.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 데는 재무제표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요. 데이터가 약간 이상한 곳들이 있어요. 수상한 곳들. 그거를 어떻게? 저기는 전문가니까 아는 거고. 우리는 모르지.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였네요. 나도 물려. 형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물렸어. 다 물렸어. 지금 안 물린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아니 지금 바이오 말고도 다 물려 있는. 바이오 말고도 다 물렸어요. 다 물렸어요. 안 물려 있는 게 없어요. 돈 벌었으면 이미 한 100억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하나님은 다음번에도 또 바이오가 좋은 타이밍이 있을 때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고. 학교가 재밌어요? 회사가 재밌어요? 전 둘 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이하네. 학교가 재밌지. 난 둘 다 싫은데. 아니 학교도 학부가 아니고 지금 박사 과정이잖아. 근데 회사 다닐 때는 학교 하고 싶고 학교 다닐 때는 회사 다니고 저도 싶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둘 다 재밌어요.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강하나 전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